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중에서요, 여러분들 전원을 어떻게 끄고 키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음향에서요. 음향 장비를 고장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음향지 기기를 잘못 키거나 끄면 뭐 스피커의 트위터가 고장난다든지 스피커 고장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원 분배 장치 같은 게 별도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프로 장비들이나 설비 장비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런 걸 보통 PDU라고 부르죠. 이제 파워 디스트리뷰션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순차 전원기라고 불리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림사에서 나오는 뭐 이런 제품들이 사실 되게 유명하긴 하죠. 근데 이 제품들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스트리뷰션 유닛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원을 분배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켜고 끌 때 전면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차적으로 켜지고 순차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기를 한 번에 그냥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 멀티TV도 넣고 탁 켜갖고 한 번에 팍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인러시 커런트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순간적으로 켜질 때 전류를 한꺼번에 확 당기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서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인러시 커런트는 보통은 전기가 이제 장비들이 한순간에 켜지거나 한순간에 꺼질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모든 장비가 동시에 그걸 당기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과한 전류를 당겨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에 무리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돼요. 뭐 설비 장비들 중에서 이제 앰프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앰프 렉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앰프들은 보통 인러시 커런트를 막을 수 있는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죠. 같이 다 켜고 같이 다 껐는데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게 별 문제가 안 생기냐면 앰프들이 실제로 켰을 때 바로 전원에 팍 들어온 게 아니라 딱 켜면 불 먼저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딸깍 하고선 내부적으로 이렇게 딱 전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있다가 이 앰프의 동작이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러시 커런트를 막기 위해서 인러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회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앰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용 앰프라든지 소형 앰프들은 그런 거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물려서 한꺼번에 전원이 켜지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전류를 확 당겨가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차 전원기, Sequencing Power Distribution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 전원기는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딱 보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전원 콘센트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고 꺼질 때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3번 들어오고 4번 들어오고 여기서 순차적으로 켜주고 또 거꾸로 순차적으로 꺼지도록 해서 인러시 커런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 디스트리뷰터 또는 시퀀싱 파워 서플라이 뭐 이런 애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래 주된 목적이고요. 또 다른 주된 목적은 하나의 전원 스위치로 여러 장비를 한꺼번에 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가정용에서도 사실은 이 오디오 장비가 킬 때, 그 다음에 끌 때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음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영어 단어를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라를 배웠어요. 도라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도라. DORA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데스크, 아웃보드, 레코딩 기어, 그 다음에 앰프예요. 이 도라의 순서대로 시스템을 켜고 끌 때는 거꾸로 꺼라라고 배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비들의 킬 때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켜야 되는 순서와 꺼야 되는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 도라라는 것을 한번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데스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콘솔 데스크라 그래서 믹싱을 하고 조종을 하는 데스크를 가장 먼저 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이 콘솔 데스크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게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은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것을 가장 먼저 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만약에 홈 오디오 같은 경우는 리시버를 가장 먼저 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앰프가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에 리시버를 가장 먼저 켜라. 그게 데스크예요. 그 다음 아웃보드라고 하면 외장형 오디오 장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컨버터라든지 컴프레서, 리미터, 게이트, 이펙터 뭐 이런 류의 외장형 오디오 장비가 있을 경우 그 장비들을 두 번째로 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레코딩 기어입니다. 이 레코딩 기어는 녹음을 하거나 플레이백 하는 장비를 세 번째로 키라는 얘기예요. 녹음 장비나 플레이백 장비를 세 번째로 키는 것이 상호 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앰프 또는 파워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그때 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를 나눠놓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앰프예요, 사실은요. 다른 것들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앰프는 얘기가 다릅니다. 앰프가 켜있는 상태에서 데스크가 켜지거나 아웃보드가 켜지거나 레코딩 기어가 켜지게 되면 그 켜지는 순간에 아까 얘기한 인러시 커런트가 존재하면서 거기서 남아있던 잔류 전기들이 다른 장비들에 영향을 줘요. 특히 앰프한테 입력 신호로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앰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입력이 갑자기 전압이 들어오는 거죠. 이 전압은 소리로 표현되지 않고 피크 치는 오디오 신호처럼 전류가 확 증폭돼서 앰프로 출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는 퍽 소리가 나죠. 보통 앰프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장비들을 켜거나 끄게 되면 어디서 퍽퍽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퍽퍽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앰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장비들이 나중에 켜지면서 그 인러시 커런트라든지 내부적으로 생기는 이런 접촉에 의한 그 전기 충격에 의한 신호들이 앰프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앰프에 스피커 연결되어 있고 스피커가 퍽 소리를 내면서 트위터가 나가거나 스피커 유닛이 고장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도라라는 걸 외워두시고 앰프를 가장 마지막에 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끌 때는 앰프부터 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지라는 전기가 방해 전기가 생기는 것은 킬 때나 끌 때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접촉이 떨어지거나 접촉이 붙을 때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원을 끌 때에도 퍽 하는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끌 때에는 이 도라라는 순서에서 거꾸로 앰프부터 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앰프를 최우선으로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레코딩 기어 끄고 그 다음에 아웃보드 끄고 콘솔 데스크를 제일 마지막에 꺼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파워 디스트리뷰터는 1번부터 8번까지 순차적으로 전원이 켜진다면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를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8번 자리, 맨 마지막 자리가 앰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자리, 제일 처음 자리에 콘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플레이백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떠한 장비들이 1번 단자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맨 마지막 단자에 앰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디오 시스템을 갖다가 잘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PDU를 이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PDU를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PDU의 입력단의 총 용량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나와 있어서 나는 이거 충분하게 우리 앰프들을 다 구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NS-파레스의 총량이 이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NS-파레스의 각각의 출력단 1번부터 8번까지의 출력단의 용량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잖아요. 만약에 이 용량에 맞춰서 앰프들이 다 물렸다. PDU에 이 앰프들이 한 PDU에 앰프가 8개가 다 물려있는 상황이 돼서 앰프를 이 용량에 맞춰서 다 물렸다고 치면 뭐가 초과하게 되죠? 입력, 그 PDU에 들어오는 입력 전기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앰프들을 다 구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PDU 하나 놓고서 여기서 정말 앰프를 많이 연결하시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정말 뭐 10대가 넘게, 20대가 넘게 연결하는 경우도 봤어요. PDU 한 대.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용량이 하나도 안 맞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앰프는 전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출력을 다 내주지 못합니다. 작게 틀었을 때는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지만 소리가 좀 커지거나 다이나믹하거나 저음이 팍팍팍팍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저음을 땡겨가지 못해요. 왜? PDU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전기를 다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PDU를 사용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PDU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PDU의 용량을 보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PDU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떤 분들한테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PDU가 보통 20만 원대거든요. 전체 앰프 시스템들, 앰프 한 덩어리 막 200만 원, 300만 원, 비싼 거 1000만 원까지 하는데 그런 1000만 원짜리 앰프들을 갖다가 막 10대씩 렉에다가 설치하면서 NS-파레스 같은 정말 8,000원짜리 20만 원짜리 PDU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한다면 용량에 맞춰서 PDU를 여러 개를 설치해야 돼요. 저도 NS-파레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앰프의 용량을 맞추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4개의 앰프에 PDU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 용량을 봤을 때는 PDU 한 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앰프 4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8,000원짜리 PDU에도 저는 4개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용량을 잘 맞춰줘야지 실질적으로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큰 음압을 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충분하고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PDU의 용량에 맞는 그런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전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오늘 특별히 전기 분배, PDU, 파워 시퀀서 또는 순차 전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